안녕하세요. 조합원님, 조합장 이면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전단지로 의혹을 제기한 게 있어서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형태를 통해서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어떤 의혹이 있지요? 예, 조합장님, GS건설 로고나 GS건설이라는 로고가 안 쓰여 있는 외부 세력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그 전단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의혹으로 장대 비구역이 공입니까? 신탁 보수 및 금리 차이가 많다는데 조합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합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그 전단지 봤습니다. 바로 이 전단지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가자 6구역은 일반 재건축 지역이지요. 아마도 GS건설이 홍보 위반으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 비구역과 북가자 6구역의 단순 비교는 전혀 설득력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장대 B구역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 또 많은 반대가 있어서 SK 상무님께서 5일장에 와서 보시고 이것은 절대 재개발이 되지 않겠다, 조합 설립도 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물러난 곳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1순위 가장 어려운 장대 재개발 조합에 그때 당시 저는 많은 신탁사를 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한국 자산 신탁, 한국 KB 부동산 신탁, 하나 자산 신탁, 여러 신탁사들, 또 한국 토지 신탁, 무구원 신탁, 여러 신탁사들한테 신탁 대행 방식으로 하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성 있게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탁 대행자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여러 신탁 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런 여러 신탁 회사들이 저희 장대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군데만 참여했지요. 한국 토지신탁과 무구화 신탁이 컨소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초에 저희들한테 3%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3%도 사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를 2.7%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계약을 하였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13년간 정지되어 있던 대한민국 재개발 최고의 난이도의 지역이 지금 현재는 신뢰와 투명성으로 대전 최고의 투자처로 변신했습니다. 이처럼 북가자 6구역과 장대 B구역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지역인데 이를 비교해서 수수료 차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또 하나 120억 원의 금리 차이가 있다. 5천억 원의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장대 B구역은 새로운 시공자가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오면 그 입찰 보증금을 통해서 무이자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고요. 또 관리처분 인가부터 준공까지는 허그 보증이나 시공사 보증을 통해서 현재 GS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120억이 더 들어간다. 절대 오산이고요. 오히려 비용이 감소합니다. 네, 답변 되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의혹입니다. 두 번째 의혹으로 신탁과 관련해서 순수한 조합원님들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신탁하였는데 집행부와 대의원 대표 발의자는 전부를 안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 전부를 안 한 겁니까? 아, 네. 그 의혹에 대한 전단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외부 세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전단지에는 GS건설의 로고나 GS건설이라고 쓰여있지 않으니까 이 전단지를 만든 외부 세력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어쨌든 불명예 외부 세력이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허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대한민국 모든 등기는 집행부와 일반 순수 조합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집행부든 순수 조합원이든
집합건물 소유자냐 아니면 일반 건물 소유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 등기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 소유자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의 등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조합장 또한 집합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 등기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신탁 등기되어 있습니다. 조합장도 이런데 일반 조합원이나 또는 집행부도 다를 리가 없습니다. 일반 조합원이나 순수 조합원이나 집행부, 대의원, 이사, 감사는 소유 형태에 따라서 집합건물일 때는 신탁 등기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일반 건물일 때는 토지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 대행자 지정고시의 법적 요건은 토지만, 전체 토지의 3분의 1 토지만 신탁 등기되어 있을 때 유성구청에서 신탁 대행자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전하게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획책에 불과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절대 이런 획책에 현혹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님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네, 제 급여. 네, 정비협회 어떤 현황에 따르면 500인 이상의 조합장 급여는 최소 한 달에 435만 원이 최저 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급여가 400만 원이고요. 그것도 총회에서 인상을 하였는데, 인상을 했던 요인이 뭐냐면 저희는 조합에는 직원이 여직원 하나, 상근이사 하나, 조합장 이렇게 3명만 월급을 받아갑니다. 근데 여직원의 최저임금 때문에 급여를 올려주다 보니까 상근이사 급여와 비슷해져서 상근이사 급여를 올리는 과정에서 상근이사 급여가 300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같은 급여가 되니 400으로 조합장의 급여를 인상한 것이고요. 저는 자부합니다. 이 400만 원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 헛되게 쓰이지 않았다. 저한테 매달 100만 원의 판공비가 나옵니다. 저는 재작년, 작년, 올해 단 1원도 판공비를 안 썼습니다. 제 급여에서 판공비 충당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께 이 400만 원 받는 거 실수령액은 340몇만 원 정도 됩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개발 현장, 2조 원의 재개발 현장에 비하면 400만 원의 급여, 실수령이 346만 원 정도 되는 급여는 조합원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급여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자부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일단 전단에 대한 의혹들은 조합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됐고요. 조합원님들도 이 의혹에 대해서 많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순수한 조합원의 신탁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지요? 이건 집행부와 순수 조합원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조합원이든지 간에 집합 건물일 때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되어 있고요. 일반 건물일 때는 토지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 이문수는 국민투표 하듯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총회를 잘 진행시킬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조합원님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길은 서면결의서 제출입니다. 서면결의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님.